안녕하세요. 오늘 방문할 곳은 위례 신도시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위례는 서울의 송파, 경기도 성남과 하남시가 함께 개발된 신도시예요. 이 세 곳 중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에 위치한 주택 단지 내의 다가구 주택을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요. 다가구 주택이지만 세대수가 많진 않아요. 주인 세대와 임차 세대 두 가구만 거주를 하고 있고, 단독주택처럼 주위에 산을 끼고 있고 학세권으로 초중고가 가까이 있어 아이들 키우기도 좋은 곳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교통은 계획보다 많이 늦게 완성되는데요. 여기 위례도 트램이 입주 전부터 들어선다고 했지만 작년에서야 겨우 공사를 시작했고, 지하철역은 기존의 복정역을 이용해서 많이 외부로 출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복정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주택이 복정역으로 운행되는 버스 노선이 많은 지역입니다. 현재는 남이래역이 개통되면서 자차로 이동하면 남이래역까지 5분 정도 소요되고요. 이용하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임차인이 있는 물건으로 경매 팁으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아직 부족한 채널이지만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1000명의 구독자님들이 생긴 기념으로 오늘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유료 강의 내용인 2차 우선 변제권 사용에 관한 내용을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경매에서 다른 권리들은 정말 꼼꼼히 보시는데 임차인 분들은 안 보시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경매에서는 이 부분 반대로 보셔야 해요. 좋은 물건을 싸게 받으시려면 임차인을 최우선으로 보셔야 됩니다. 임차인 배당 분석, 오늘 내용 잘 숙지하시고 계속 공부하시면 경매에 대한 두려움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주택 전면으로 보이는 디지털 도어록 있는 쪽이 1층 101호고요. 왼쪽으로 해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201호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는 201호고요. 이쪽 계단으로 해서 이 건물이 디귿자형 건물이에요. 옆쪽으로 가고 있고요. 디귿자형 건물이라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여기가 1층은 방 2개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2층은 소유자 세대로 해서 방 3개, 다락까지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위층 계단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다락 쪽인 것 같아요. 지금 앞쪽에 보시면 101호 현관문 오른쪽에 그 문이 2개 있죠. 여기가 주차장이고요. 주차장 부분이 옆집에 문이 좀 열려 있던데 굉장히 좀 넓어 보였어요. 옆집하고 담을 쌓지 않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고요. 이쪽 옆쪽으로 들어가니까 옆집 현관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해당 건물 마당 보이시죠? 파라솔 같은 거 해놨고 이런 나무 같은 거 심어놨어요. 여름에는 여기서 뭐 고기도 구워 먹고 이런 거 하실 것 같아요.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다음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 타경 58666번이고요.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82-13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다가구이고요. 토지 면적 77.44평, 건물 면적 103.95평입니다. 임의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고 감정가 38억 1,931만 2,940원에 시작을 해서 현재 유찰이 3번 진행이 되었고 4차 3월 31일 최저 매각 가격 13억 24,100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임차인 현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으로 3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전입과 확정일자, 배당까지 마친 사람은 이 1명밖에 없고요. 임차인 내역 참조를 보시면
오땡땡씨는 임차인 이땡땡씨의 주민등록표 등록 등본상 동거인으로,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고요. 한 명이죠. 그러니까 이 집은 지금 한 명 공동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 이 오땡땡씨는 그냥 동거인일 뿐이에요. 이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대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최우선 변제 대상,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임차인은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거나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 항상 보호를 받아야 되는 우선 임차인들이 있는데요. 바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해요. 표에 보시면 대항력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 기간을 보장받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을 마쳐야 돼요. 그러니까 전입 신고도 하시고 이사도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이 물건의 경우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있었죠. 최우선 변제권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최우선 변제권이 생긴 이유는 소액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소액 보증금을 지켜준다는 금액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선 변제권입니다. 우선 변제권은 인도와 전입, 확정 일자까지 받으셔야 하는데요. 요즘은 전입 신고를 확정 일자와 같이 받게 되어 있어요. 따로 확인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물건의 경우 최우선 변제 금액이 해당된다고 경매지에 나와 있지만 경매지만 믿지 마시고 최우선 변제 금액 범위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금을 배당할 때에는 현재 기준으로 소액 기준과 범위를 적용하지 않고 등기부 등본 설정된 담보 물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기 근저당이 2023년 5월 30일에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날짜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임대차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에 임대차 보증금이 증액이 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냐 하면, 대구지법의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소액 임차인이었지만 갱신되는 과정에서 한도가 초과되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고, 반대로 임대차 보증금이 많아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이 갱신 과정에서 감액되었다고 하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해요. 여기서 또 하나의 팁. 소액 임차인이 있지만 근저당이 없다면 소액 임차인 범위는 어떻게 정할까요? 이럴 경우엔 소액 임차인 범위는 배당 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보시는 사이트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보셨던 사이트일 거예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가 연휴 기간에 리뉴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좀 안정적이지 않고 이상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 부분 조금 감안하시면서 봐주시고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들어오셔서 하단 부분에 소액 임차인 안내라고 있어요. 이 부분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 물건 같은 경우엔 경기도 물건이죠. 경기도 클릭해 주시면 아래에 나와 있는데, 지금 2023년 5월 근저당이 잡혀 있던 거잖아요. 2023년 5월 이 날짜죠. 이 날짜에 해당하죠. 그런데 여기가 성남시예요. 성남시가 1번에 해당할까요? 2번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경기도 전역일까요? 이 부분은 이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일까?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여기 과밀 억제 권역 안내 바로가기라고 있죠. 여기 클릭해 주시면
경기도 중, 의정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성남시라고 나와 있어요. 성남시가 과밀 억제 권역에 포함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까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금액은 1억 4,500 이하에 4,800만 원까지 배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1억 4,500만 원, 이건 10원짜리 하나도 많으면 안 돼요. 1억 4,500만 원 이하에 4,800만 원까지 배당이 된다는 내용이고, 그렇다면 여기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1억에서 4,800만 원을 먼저 배당을 받아가고 나머지 5,200이 남는데요. 이 금액이 안타깝게도 근저당 설정일보다 늦게 들어왔잖아요. 전입과 확정이 늦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선순위에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거든요. 그러면 5,200만 원은 떼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잘 나갈까요? 명도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관건이 있어요. 이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금액 4,800만 원을 받으려면 낙찰받은 낙차인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해요. 명도 확인서를 법원에 내야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명도가 굉장히 깔끔하고 쉬워지겠죠. 이분은 안타깝게 돈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찾아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최우선 변제 대상인 경우에는 의외로 명도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물건에 다른 경매 위험은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매물의 상태와 주위 시세만 확인하면 얼마의 입찰을 진행해야 할지 답이 나오는 물건이 됩니다.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19년이고 1층과 2층 다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1층과 2층 38평 정도의 크기가 나와 있어요. 1층에는 안방, 드레스룸, 방 하나, 욕실 2개가 있고요. 2층은 같은 평수에 방 3개, 욕실 2개, 위층으로 다락이 되어 있습니다. 주위 매매 시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제가 좀 좋아하는 디스코 사이트고요. 해당 물건지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물건지 인근으로 해서 거래건이 꽤 있어요. 2023년, 2024년 거래건이 좀 있고요. 이쪽 위쪽에 있는 6,452만 원, 평당 6,452만 원 이 물건은 왜 이렇게 금액이 높게 거래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정확한 이유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주위에 물건들 보시면 저 위에 6,452만 원 빼고는 대부분 3천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었어요. 조금 높게 되었던 게 3,500만 원이고요. 다음은 3천만 원대라고 보시면 돼요. 3천만 원 초반대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지역이 단독주택 용지로 일괄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이 되었던 토지들이고 거의 주택이 건설이 되었던 시기가 같아요. 그래서 노후도가 여기는 많이 낡았고 여기는 완전 신축이고 이런 개념이 많이는 없어요. 요 근래 새로 지어진 신축인 경우에는 좀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매매된 건으로 해서 금액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보시면 3천만 원대 초반에 거래가 좀 있죠. 이 물건의 경우 평당 보수적으로 3천만 원 이하로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 토지 면적이 77평이잖아요.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이 13억 정도 되니까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물건으로 보여지네요. 1층은 지금처럼 임대를 내놓으면 월세를 받으시면서 산과 어우러진 동네로 전원생활처럼 즐길 수 있는, 하지만 도심에서 멀지 않은 단지 바로 주변에 보시면 초, 중, 고가 바로 붙어 있고요. 여기 위례에 항아리 상권이라고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많은 상가들이 좀 밀집해 있는 그런 상권이 바로 있어요. 그래서 생활하시기도 편하고 이런 자연을 즐기실 수 있는 2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주택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제가 앞부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변제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우선 변제권, 과연 몇 번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변제권 몇 번? 잘 모르시겠죠? 일단 물건들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변제권의 경우엔 경매가 진행될 경우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배당을 신청하거나 배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배당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엔 낙찰자가 이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유찰이 돼서 진행이 되겠죠. 다음으로 배당을 신청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지고 만약 배당을 못 받는 금액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 물건의 경우에 우선 변제권의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라 한번 공부할 겸 가져와 봤습니다. 아래 보시면 물건에 지금 주거 임차인 해서 배당까지 되어 있는 부분 보이는데요. 여기에 등기부 현황 보시면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24년 6월 13일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시 경매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등기부 현황을 보실 때 물건 번호 외에 이렇게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경매로 한번 매각이 되었는데 다시 또 경매로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에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등기부 등본을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등기부 등본 열어봤고요. 아래에 내려보시면 쭉 빨간 줄 그어 있는 건 볼 필요 없고요. 경매 관련 내용을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매각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경매가 매각이 된 건이고 여기에 2022 타경 887번 이게 이 물건의 전 매각된 번호예요. 그러면 2022-887번으로 왔고요. 전 임차인이 어떻게 진행했는지 볼게요. 20년 2월 24일 날 전입이에요. 근저당이 21년 8월 27일. 지금 여기 임차인이 대항력도 있고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인 거예요. 이렇게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 권리가 두 가지라 그랬죠. 배당을 신청하든 배당을 신청하지 않든 이 임차인의 경우에는 배당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낙찰자가 이 임차인을 인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계속 유찰이 됐겠죠. 위에 보시면 유찰이 지금 7차까지 됐어요. 7차까지 돼서 매각이 됐고 처음 감정 가격이 1억 3,600만 원이었는데 저렇게 지금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를 해야 돼서 결국 낙찰은 1,800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분은 1,800만 원의 낙찰이 되었어도 임차인 9천만 원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이 절대 낙찰을 싸게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물건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물건이 지금 낙찰을 받아서 이 임차인을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이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이 임차인 분이 다시 경매를 신청한 건이에요. 배당 요구 신청은 딱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두 번째 경매에서 배당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첫 번째 경매에서 배당 신청을 해서 금액을 다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남은 금액을 인수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두 번째 경매가 되었을 때 이 임차인, 우선권이 있는 임차인은 두 번째 경매에서는 다시 배당 신청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 배당 신청은 하지는 못하지만 이 임차 금액을 다 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고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새로 낙찰 받으시는 분이 인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등기부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이 나와 있다고 하면 이게 이렇게 되어 흘러가는 물건이구나 하는 부분을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이 먼저 배당을 신청해서 배당을 다
받지 못하고 넘어온 임차인이라고 하면 배당 요구 신청 안 했네? 이거 왜 배당 신청 안 했을까? 라는 의문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내가 인수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절대 이런 경우에는 전입거 확정일자 막 이렇게 XX 나오고 금액도 X로 막 이렇게 나오고 확인할 수 없음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을 착각하시고 들어갈 경우엔 임차인의 보증금 그냥 다 인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그래서 유료 강의로 경매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유료 강의 오늘 팁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임차인 권리 분석의 처음과 끝 다예요. 이게 경매를 하나하나 배워 가시다 보면 등기부 등본에도 익숙해지시고 경매지 보시면서도 익숙해지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나하나 해가다 보면 이런 임차인 부분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기억하시고 뭐든 배우려고 하면 처음에는 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글도 잘 안 들어오고 운전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어색해서 엑셀과 브레이크도 헷갈릴 정도로 헷갈리는데 계속 하다 보면 아무 느낌 없이 막 운전 베테랑처럼 엄청 잘하잖아요.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등기부 등본 계속 보시고 무료 경매지라도 계속 눈에 익히시면 각자 경매 고수가 되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위례의 다가구 주택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부가적으로 임차인의 권리 분석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